현재 한국의 방위산업은 세계 정치에 있어서 큰 화두 중 하나로 여겨질 만큼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감은 한국제 방산무기의 수출과 개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이러한 상황을 입증하듯이 한국제 방산무기가 나날이 세계적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며 주요 외신들의 특집 보도가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과 레이더 개발 사업에도 세계 각국이 큰 부러움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폴란드 현지 매체인 WP테크는 현재까지 격렬해지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각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있고, 이는 한국의 방위산업을 크게 도약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세계 무기 시장의 새로운 상황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은 국가 중 하나는 한국인데 1년 만에 무기 수출액이 2배로 증가해 이 산업의 글로벌 리더에 합류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오늘날 한국의 방위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은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러시아제 방산무기가 세계 각국의 금수 조치로 인해 세계 시장에서 퇴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국제 방산무기의 판매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제재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제 무기를 기피하는 대신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을 갖춘 한국제 방산무기 도입에 국가적인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 매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기존의 강대국들을 압도할 만큼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생산 규모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냉전 종식 이후 서유럽 국가들은 방위산업의 규모를 점차 축소해왔지만 주변 국가들로부터 상시적인 안보 위협에 시달려왔던 한국은 끊임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방위산업을 일관되게 성장시켜왔고, 이는 오늘날 신냉전으로 인해 사면초가에 놓인 세계 각국의 큰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국의 방위산업은 미국과 유럽의 방산무기보다 가성비 면에서 큰 메리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유럽 각국으로서는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폴란드 매체인 WP테크는 한국의 신속 정확한 방산무기 시스템에 탐복한 폴란드 정부가 K9 자주포와 흑표전차를 비롯해 F-50 경전투기와 천무에 이르기까지 한국으로부터 방산무기를 대규모로 들이고 나선 사실을 비춰보더라도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왜 그토록 한국제 방산무기 도입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폴란드 매체뿐만 아니라 스페인에서도 한국의 전투기 사업과 레이더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따라 배워야 한다며 스페인 매체가 이를 비중 있게 보도하고 나서면서 유럽 각국은 물론이고 남미에서도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스페인의 항공 전문 매체인 아비시 온라인은 한국의 방산기업인 LIGNX1이 FA-50 경전투기를 위한 ASEA 레이더를 선보였다며 크게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최근 한국의 대전에서 2023 공군민군 협력 세미나가 개최됐는데, 이곳에 마련된 LIGNX1 부스에서 FA-50 경전투기에 장착될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의 시제품이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LIGNX1이 선보인 ASEA 레이더의 정식 명칭은 ESR-500A라고 보도했습니다. LIGNX1이 선보인 ESR-500A는 AESA형 능동전자주사 레이더로서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질화갈륨 소재를 기반으로 한 500개 송수신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각 TRM은 본질적으로 진정된 영역을 전자적으로 스캔하는 독립형 미니 레이더로 여러 검색 및 추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이전 세대의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전자적으로 간섭하기가 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종사에게 더 나은 상황인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ESR-500A는 여러 공중 및 지상, 그리고 해상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다. ESR-500A 레이더는 공랭식이기 때문에 무게가 가볍고 크기가 작은 경전투기와 고급 훈련기에 설치하는 데 적합하다. 특히 스페인 매체는 LIGNX1이 개발한 ESR-500A 레이더는 기존의 FA-50 경전투기에 도입되어 왔던 이스라엘 기계식 스캐닝 레이더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만큼 한국의 방위산업이 한층 더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며 아낌없는 극찬을 쏟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스페인 매체는 한국 기업들이 차세대 전투기뿐만 아니라 레이더 또한 자체 기술로 개발하기 위해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이어왔던 점을 감안했을 때 오늘날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 최고의 위상에 오르게 된 것은 단지 우연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극찬했습니다. 따라서 스페인 매체는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와 AESA 레이더의 도입을 자국 정부가 각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이 미래 첨단전을 예상하고 복자형으로 개발된 데 반해 영국과 손잡고 개발될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는 복자형 개발은커녕 세계적 추세마저 전혀 뒤따라가지 못함으로써 결국 차세대 전투기의 효용성에 큰 의문이 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본 매체가 이에 붕괴하는 보도를 내놓고 나서면서
현재 일본 사회의 탄식과 경악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항공 전문 매체인 트래픽 뉴스는 한국과 중국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가 단자형뿐만 아니라 복자형으로도 운용되고 있다며 큰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자체 기술로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해낸 데 이어 최근에는 단자형뿐만 아니라 복자형 시제기 또한 시험 비행을 훌륭하게 치렀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한때 신형 전투기에 복자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많은 우려와 지적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이 개발한 KF-21의 복자형 전투기는 신의 한 수로 여겨지고 있고, 이에 뒤질세라 중국의 차세대 전투기인 J-20 또한 마찬가지로 복자형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과 중국에서 차세대 전투기에 복자형을 도입하고 나선 것은 전략적으로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초 복자 전투기는 주로 조종사가 기종을 갈아타는 훈련용으로 만들어져 왔다. 이후 전투기에 색적 레이더가 실리게 되자 미국의 F-14 등과 같이 뒷좌석 승무원이 화기 관제를 포함한 조작을 맡게 됐다. 개발비에 있어서 단자가 더 저렴한 데다가 뒷좌석이 있으면 기체 중량은 증가한다. 반면 아무리 전자기기가 발달해도 뒷좌석에 화기 관제를 전담하는 담당자가 있으면 대지용, 정밀유도 무기 등을 사용하기 쉬워진다. F-15 전투 공격기나 병렬 좌석 배치를 한 러시아 Su-34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이 매체는 한국과 중국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복자형을 함께 개발하고 나선 것은 미국과 러시아의 전투기 개발 역사와 다른 결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바로 드론을 관제하기 위해서라고 보도했습니다. 과거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22가 개발되던 시대의 복자형 개발이 미뤄졌던 것은 아직 무인기 활용이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K-21과 J-22 앞으로 사용될 수십 년 동안 무인기가 실용화될 것이라고 한국과 중국은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차세대 전투기도 무인기 운용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복자형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크게 점쳐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KF-21에 적용될 가오리 X라는 스텔스 무인기만 하더라도 무려 3대가량이 KF-21의 전력 운용에 동원되는 만큼 이를 관제할 복자형 도입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좌석의 조종사가 KF-21 기체의 조종을 전담하고 뒷좌석에 자리한 조작원은 무인기와 미사일 운용을 전담함으로써 전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매체는 한국과 중국에서 무인기 운용을 위해 복자형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 현재 영국과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 일본 정부 역시도 이러한 추세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현재 일본 정부가 영국과 함께 개발하려는 차세대 전투기는 아직까지 단자형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2022년 12월에 일본의 방위장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일본과 영국에 더해 이탈리아가 각각 3분의 1씩의 지분을 갖고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만큼 이 중 한 곳이라도 복자형 전투기 개발을 요구하지 않으면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 세 나라는 적을 감시하고 타격하는 무인기 운용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복자형 전투기 개발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시대에는 인공지능과 무인기에 기반한 전투기 시스템 도입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일본 정부가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일본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약소국의 서름을 딛고 명실공히 세계 방산강국으로 우뚝 선 한국의 위상이 세계 각국의 큰 감명을 선사하고 있음을 매우 사실감 있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